이것은 내 어리석은 10대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때 저는 산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에게는 조슈아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유령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유명한 유령 호텔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은 로비에서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령의 방에 들어가 유령을 소환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산마 커뮤니티 포럼에 게시된 이 장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4호실에서 따라야 할 3가지 규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방에 음식 냄새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둘째, 방에서는 항상 옷을 입는다. 그리고 셋째, 옷장을 옷장 안에 두지 마세요. 거실이 1분 이상 열려 있습니다. 내가 물어본 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당신의 내장을 뽑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에 있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코를 가리고 분명히 누군가가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옷장 문을 닫은 그는 배가 고프다. 밥 좀 먹고 귀신 사냥을 시작하자 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룸서비스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이 객실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직원들은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접시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우리 비네임과 햄버거가 도착했고 우리는 유령의 흔적을 찾으며 식사를 시작했다. 전자파 감지기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옷장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서 옷장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 7명의 머리와 팔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있었다. 머리는 많고 다리는 없으며 기괴한 방식으로 따로 움직였습니다. 네. 개의 팔과 엄청나게 큰 머리. 시체처럼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그것은 우리 음식을 향해 기어가서 남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생물이 활동을 하지 않고 빨리 먹더니 옷장 속으로 슬쩍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는 겁이 나서 그 괴물이 다시 배가 고파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섹시한 걸 보고 떠날 수는 없잖아.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달려가 옷장 문을 쾅 닫았습니다. 몬스터. 다시 시도해보세요. 그는 티셔츠를 벗고 불룩한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인육을 다시 먹어보고 싶나요? 이 매끈한 피부를 보세요. 그는 옷장 문을 열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낄낄거렸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TV를 보다가 금방 잠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한밤중에 씩씩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는 거대한 생물체는 로제아의 꼭대기에 앉아 그녀의
팔과 다리를 꽉 쥐고 그녀의 배를 세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손이 로제아의 뱃속으로 파고들었다. 혹시나 싶었는데 꿈은 아니었는데 조슈아의 큰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른 것도 줄게. 그만하세요. 그건 꿈이 아니야.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 거대한 것을 세게 찼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내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내 배를 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머리를 미친 듯이 발로 차서 탈출했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생물은 나를 보더니 로제아의 내장을 먹기 시작했다. 로제어는 숨가쁜 목소리로 집에 갔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전화를 걸어 숨을 헐떡이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방해 내 친구가 먹히고 있어요. 직원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다. 나는 빨리 칼이든 총이든 무엇이든 챙겨보세요. 이리 오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달려갔다. 씹어먹으며 유쾌하게 웃고 있던 조슈아. 그의 창자. 나는 성경을 가져갔다. 서랍에서 꺼내서 몇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지만 생물은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절망과 두려움에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문을 두드렸고 그가 들어가자마자 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생물이 사라지고 침대와 옷장이 피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래 내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경찰관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서 직원. 사실이 아닙니다. 며칠 후 나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마주친 나를 혼낸 매니저. 내 친구가 불렀어. 그가 말했다. 사람을 먹지 않아요. 나는 소리쳤다.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하루에 한 번씩 동물의 내장만 먹이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 방이 제일 비싸서 비워두는 것도 아까운데 내가 나를 화나게 했어. 우리는 그에게 좋아요. 당신이 그 악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당신을 위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무술을 훈련하고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복수. 나는 그 괴물을 한 조각씩 찢어버렸다. 돼지 내장을 잔뜩 쌓아두었어요. 찬장 앞에서 양손에 단검을 들고 최고 품질이 돼지고기 라고 외쳤습니다. 잠시 후 나는 찬장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생물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돼지 내장을 열심히 뜯어먹기 시작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게 다였어.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제가 좋아했던 나탈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의 거의 모든 남학생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식사를 하러 그곳에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먼저 나를 아는 척했고, 내가 그녀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내 고등학교 동창인 마커스였습니다. 그는 그녀와 매우 가까워 보였습니다. 나탈리와 나는 그를 매우 질투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눴고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바보처럼 말을 더듬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녀를 가질 수 없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식당에 자주 오면서 우리는 점차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혼자 식당에 왔기 때문에 마커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그가 사라졌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음식을 쏟을 뻔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즉시 밖으로 나갔다. 그 후 나는 갔다. 집에 와서 너무 기뻐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그녀의 집에 갔다.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 바닥이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린 것을 기억합니다. 고등학생 때 전시를 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림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마커스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닥에 그림 속에서 마커스의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실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온통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아름답게 그렸지, 그렇지? 마커스의 고통이 확실히 느껴지나요? 이 그림은 모널라이저의 그림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컸고 그녀의 눈은 반짝거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벽에 여러 그림이 걸려 있는 거실로 갔다. 내가 모르는 남자들의 그림도 있었는데 그 그림들 모두의 공통점은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남자는 등에 슬링을 꽂은 채 울면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피로 뒤덮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손과 발이 묶인 채 거미들이 온 몸을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통받을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이 남자들 중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마루스는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그림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렸나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망치로 마루스를 때렸는데 3번 정도 두드린 후에 그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런 걸작을 남기며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망치로 때렸어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 그림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술은 고통이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냉동실에서 뭔가를 꺼냈다. 얼어붙은 철퇴였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돌진하고 그것을 휘둘렀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미친 듯이. 현관문을 향해 달렸는데 그분이 그림 그릴 시간이야. 라고 외치며 쫓아오셨습니다. 나는 거의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문 앞에서 연필을 휘둘렀다. 자, 예쁘게 그려줄게.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나는 기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A씨는 MC 등 4명의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몇 마일 떨어진 강에 버리기 전에요. 시체는 그림 속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날의 충격 때문에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게 탈출했거나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녀의 벽에는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3년 전 내 친구 티아어이 나를 떠돌이 소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동네에서 악명 높은 떠돌이 소집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부상을 입거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티어에게 거기 안으로는커녕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내가 알고 싶은 아름다운 소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소집에 들어가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소의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초상화 속 가족들은 모두 입 주변에 동물 같은 이빨과 피가 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나에게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손전등을 여기저기 비추며 계속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뛰어내려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향하게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메인 테이블에는 접시와 포크, 나이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접시 위에 뼈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인간의 두개골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서 나가라고 했지만 조는 여기까지 왔다. 유령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떠나면 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자. 내가 아무리 그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층으로 올라갔더니 벽에 많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조상의 고대 초상화처럼 보였고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몸 전체에 여드름이 난 붉은 피부와 매우 긴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 문을 열자마자 한 인물이 나타났다. 방 안에서 맛있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의 해골이 나를 향해 기어왔다. 나는 움츠러들었고 찬 공기가 얼굴을 강타했고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내가 순전히 환각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포에 질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트롤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했더니 잠겨 있었습니다. 존, 문 열어. 이제 나는 문손잡이를 돌리려고 했지만 문 뒤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트롤들이 신음하는 소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그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크게 웃는 소리도 들린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롤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한동안 문을 찾으나 기회가 없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트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화가 나서이 집에서 수십 명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문고리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TRM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A에 누워 있었다. 속옷만 입은 채 커다란 테이블. 그의 배와 접시에 포크 몇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액체, 그리고 그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잘 먹어라. 잘 먹다. 우리는 소리쳤지만 TRM은 계속해서 이것도 먹어주세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자신의 몸을 찌르려고 했다. 경찰이 다가왔을 때 그를 구출하려다 칼을 휘두르며 말했다. 내 살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경찰. 그를 거의 통제할 수 없었다. 들것에 실려 이송됐고 비명을 지르다. 극심한 고통, 그리고 나서 무의식. 그 후 그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구급차. 그는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병원. 내가 그를 몇 번 방문했을 때 며칠이 지나도 그 사람은 그러지도 않았어. 나를 봐. 그냥 천장을 올려다봤어.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 그날 최고의 밤이었어. 내 인생. 방에 들어가 보니 전체적으로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가족은 수척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는 만족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배고픔. 나는 테이블 위에 누웠고 그들은 내 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보는 것. 너무 행복해서 멈출 수가 없었어. 기쁨으로 웃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고귀한 사람들. 그때서야 그랬다.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 때문이었다. 그들을. 피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나오더니 갑자기 그는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시간에 왜 왔어? 나는 동안 거기 있었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들은 날 먹었을 거야. 날 다시 그곳으로 데려와줘.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내 옷깃을 잡고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달려가라고 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를 붙잡고 붙잡으세요.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없었어. 선택은 떠나는 것뿐이다. 병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난 그냥 울었어요. 난 그게 전부였으면 좋겠어. 악몽. 그 다음날 나는 그 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습니다. 일부. 나중에 나는 그가 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배를 열어 그에게 음식을 주다. 버려진 집에 있는 가족.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버려진 집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긴 이빨과 손톱으로 가늘다. 그들 인간이라기보다 괴물에 더 가까워 보였다. 지금도 나는 종종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보았다. 나는 그가 그러기를 바란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제 이름은 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이야기. 이런 일이 내가 있었을 때 일어났어. 15세. 모든 것은 스펜서의 여름 방학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와 다른 두 명인 호세와 마르는 그의 작은 해변가 집에 오고 있어요. 3일 동안 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내가 가방을 싸고 말할 수 있게 해줬어. 우리 가족에게 안녕. 우리가 도착했을 때 스펜서의 어머니가 우리를 만드셨어. 그녀의 유명한 땅콩버터 쿠키. 그런 다음 우리 모두 갔다. 우리는 수영하고 놀고 있었어요. 모래 위에서 배구를 하고. 그날 저녁까지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는 가지고 있었다. 아이디어, 탐험하러 가자. 정글이야, 스펜서. 나는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친구. 그동안 탐색할 수는 없나요? 하루, 그는 무슨 일이야? 라고 답했다. 거기 흥미롭지? 나는 동의했다. 너희도 모두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밖에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펜서는 랜턴, 나에게는 손전등이 있었고 제이에게는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소화기와 라이터. 알았어. 나는 다소 이해가 가벼울수록. 그런데 왜? 소화기. 나는 말했다. 난 없어요. 알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날 믿으세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답했다. 그렇게 말한 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뒷문과 정글로, 기차 선로를 따라. 우리는 왼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해변. 5분쯤 지나서 우리의 의심은 우리처럼 성장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 있었다. 원 안에 그리고 즉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어. 모든 방향. 그때 우리는 들었어. 큰 소리로 외치는 남자. 그리고 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 아버지는 손전등을 방향으로 비췄습니다. 소음, 그리고 그가 본 것. 나를 겁주게 했어? 아마 70세 정도 된 노인이었는데 를 쳐다보고 있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달. 나는 그것을 지적했다. 내 친구들, 그리고 그들은 비슷하게 반응했다. 그러다가 뭔가를 밟아서 남자의 주의를 끌었던 시끄러운 소리. 그만큼 그 사람은 그때 전혀 쳐다보았지?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공개하면서.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모. 그는 들고 있었다. 도끼. 그러다가 그는 돌진했다.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갔고 우리 모두는 차우가 밟을 때까지 겁이 났어요. 앞으로 달려가 그의 얼굴에 소화기를 뿌렸다.
일시적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빨리 이 별장으로 달려갔어. 지치고 겁이 나고. 그 사람이 찾을까봐 두려웠어요. 다시 우리. 그 결과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는 스펜서의 어머니에게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우리는 다음날 집에 왔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난 부모님한테 말한 적 없어. 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은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 만약 호세가 소화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더 나쁘게도 만약 내가 그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지 않았습니다.